지금 범위가 너무 넘사라서 웬만한 애들은 범위 다 못 보고 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90점대 좀 소수, 80점대 중후반 되게 많고 70점대 후반이 또 엄청 많이 있는 걸로 1등급 컷은 쌤 생각에는 80점 중반대까지 맞아도 1등급은 여유있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때 80점 중반, 그 다음에 지금 기말고사 때도 80점 중반에서 90점 초반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1등급은 당연히 안착할 수 있을 것 같고, 70점 후반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서 90점대까지 갔다라고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기 때문에 쌤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이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범위는 아무나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지금 범위는 좀 넘사다. 그러니까 1단원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찐빼로 나가는 단원은 딱 문법입니다. 문법 누적에서 사동 피동밖에 더해진 거 없으니까 문법 했던 공부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중간고사에서 했던 거에 사동 피동만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2단원 별거 없지만 2단원에서 흘리는 사람들 진짜 많으니까 제발 2단원 꼼꼼하게 보시고 5-1에 주민호쌤 피셜 그 필기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 회계의 선형적 반대말 이런 것들 적어주신 거 다 체크하셔서 직보 때 쌤이랑 총정리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4-2 토론도 중요합니다. 4-1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 연역과 기납 잘 보시고, 그리고 토론 단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에 집중해서 모의고사나 또 좀 잘해놔도 고득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출제될 것 같다. 짐작해볼게. 홍계월전인데 뭐 얘 한 집은 낼 수도 있지 뭐. 얘 단독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얘 가지고 문제수 채우느니 시가 더 전략적으로는 쌤들이 내시기에는 더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범위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고대 소설인데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다? 여성 영웅 소설에다가 별표 셋. 그리고 군담 소설에다가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군담 소설 옆에다가는 전쟁이라고 적어줘. 전쟁이 소설 속에서 펼쳐지면 이건 군담 소설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배경은 명나라 때 시간적 배경, 중국 명나라가 공간적 배경입니다. 여성 영웅의 순환과 극복, 남성을 뛰어넘는 홍계월의 영웅적인 행위. 그래서 특징 첫 번째,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인 홍계월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이야. 밑줄 긋자. 남성보다 우월한에다가 밑줄. 여성들이 자기네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이런 소설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조선 중후기에 서민의 의식도 성장하면서 여성들의 능력도 성장을 하기 시작했겠지. 그래서 조선에서의 신분적인 차이라든지 성별의 차이로 인한 억울함이 이제 소설에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장 모티프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월이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능력은 펼칠 수가 없었어. 개월이가 무엇으로? 남장을 해서 이름이 뭐였다?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칩니다. 모의고사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해제로 들어갑니다. 홍계월전은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이야. 밑줄 끄자. 조선 후기 영웅 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조선 후기의 여성 영웅으로서 여성을 등장시켰다. 여성을 영웅으로 해도 밑줄 한번 꺼주세요. 여성 영웅 소설은 대부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어. 밑줄 긋자. 가부장적 질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에 대해 벗어나려고 해다가 밑줄. 그런 게 뭐다? 이제 성숙된 여성 의식입니다. 여성 평등을 외치죠. 이 작품도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여성을 다루고 있어. 여주인공 개월이는 남성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여성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밑줄 꺼야 돼. 천자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야다가 밑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자가 너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네가 군사 총사령관의 원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줘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야. 여자임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니 능력이 짱인 거야. 영웅적 활약을 끝까지 보인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여 무능한 남성에게다가 밑줄 끄시고, 보국이라는 남편이 좀 찐따같이 무능력하단 말이야. 일방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자신의 목적 달성과 밑줄 끄자. 남녀평등 사상에다가 밑줄. 여권의 신장에다가 밑줄.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성 이데올로기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자 노력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여주인공의 영웅적인 모습은 확대되어 있지만 남주인공의 영웅성은 축소되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 특히 보국이랑 평국이가 부부관계를 맺게 돼요. 부부관계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주인공은 지위나 능력에서 우위에 있지만 남주인공은 하하 이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사상이 밑줄 그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사상에다가 밑줄 계속 보국이가 평국이한테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단 말이야. 남자로서의 자존심 내세우기 때문에다가 밑줄 평국과 보국이 대립적 관계를 보입니다. 부부관계는 대립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야 된다. 평국 vs 보국이라고 적자. 그렇게 주도권 쟁취의 양상을 띠게 된다. 작품 속에서 여주인공은 엄격한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힌 여성의 신분을 뛰어넘어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영웅이 됩니다. 여자들은 열등해라는 사회의식과는 상반되게 능력을 발휘해서 영웅이 되어요. 영웅이 된 여주인공은 남성과 대등한 위치나 우월한 위치에서 남성을 다스리게 된다.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이상향을 실현시키는 밑줄기자 진취적 여성상에다가 밑줄 평국이를 기억해 주시면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명나라 시절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는 중국 배경이라고 좀 적어주겠니? 맨 앞부분 줄거리에 명나라 시절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중국 배경이야. 얘들아 왜 중국을 배경으로 했을까? 이런 진취적인 개혁적인 사상을 조선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 진보된 명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 할 수 있었겠지 그지? 홍시랑에다가 동그라미 양씨에다가 동그라미 두 사람 부부입니다. 개월이의 엄빠 아빠 홍시랑 엄마 양씨 태어난 개월이는 개월에다가 동그라미 태어나자마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 능력을 사람들한테 들키기보다는 여자가 왜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면 미움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남장으로 길러졌습니다. 남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작품의 요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남장 모티프라고 기억해야 돼. 모티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야기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이후에 장사랑의 난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시련이라고 적어줘. 장사란의 난이라는 집안에 시련이 닥쳤어. 장사란의 난, 발음이 좀 별로네 요새. 장사랑의 난에다가는 시련. 부모와 헤어진 개월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1차 위기라고 적어야 돼. 얘들아, 영웅은 자고로 어린 시절에 1차의 개인적인 위기를 겪고 잘 성장을 하면서 스승님으로부터 혹은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위대한 능력을 갖춰. 그러고 나서 2차의 국가의 위기가 닥쳐. 2차의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 빰빠밤 하고 그 위기를 능력으로서 극복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을 하며 영웅의 자리를 확보하게 한다. 오케이? 여공에게 구출이 되고 난 후에 여공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위기에 빠져서 고아가 된 개월이를 여공이 구출을 한다. 그랬을 때 여공은 뭐가 된다? 조력자에다가 밑줄. 우리 준이 그 냉장고에 물 있는데 물을 좀 마셔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걸리는 게 나아.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칩니다. 평국이라고 하면 남자 이름이지. 없나? 이럴 수가 없나? 그러면 쌤한테 물 좀 주세요. 물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돼. 저기 가가지고 쌤한테 물 좀 주세요 라고 해봐봐. 계속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수학하여서 과거의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여공의 아들 보국과 보국에다가 동그라미 과거의 장원급제에다가 밑줄. 1등은 누가 한 거야? 평국이가 한 거야. 개월이가 한 거야. 이후에 오랑캐가 침략하자 평국이는 원수의 직책을 갖게 되고 원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군사총사령관. 보국이는 중군장이 되어서 이를 평정을 합니다. 중군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랫놈. 이후에 평국이가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밑줄 끄자.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지만에다가 밑줄. 천자는 이 능력을 갖춘 게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벌할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보국과 결혼을 중매를 합니다. 보국과 결혼은 중매에다가 밑줄. 그냥 하나만 빼놓고 쌤이 나중에 넣을게요. 하나만 빼요. 이때에다가 세모 남간장이라는 놈이 장계를 올리거를 남간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장계라는 글을 써서 올리거늘 천자가 급히 뜯어봅니다. 오왕과 초왕이 오왕에다가 마이너스 초왕에다가 마이너스. 아래에 영주국인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영주국의 놈들이 위에 있는 명나라 황제를 잘 모셔야 되잖아. 근데 쫄따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황성을 침범하려고 한다. 명나라의 수도를 침범하려고 해. 오왕 나쁜 놈은 뭐를? 구덕지를 대원수로 내세우고 구덕지에다가 마이너스. 초왕은 장맹기를 선봉으로 삼아서 장맹길에다가 마이너스. 이름 좀 기억해줘.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호주 북쪽 지방에 10여 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형주자사 이왕태를 베고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왕태가 우리 편인데 이왕태에다가 플러스 이왕태를 찔러버렸어.
소장의 힘으로는 소장에다 물결 표시. 장수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낼 때 작을 소자 사용해서 소자라고 하거든. 소인이라고 하고, 아들은 소자, 딸은 소녀, 마누라일 때는 소첩 한단 말이야. 여기에서의 소장은 누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의 소장은 누가 이 글을 쓰고 있지 지금? 남관장이 돼야지. 이때 남관장이 장계를 임금님한테 올렸단 말이야. 이때 소장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남관장. 이 글을 적고 있는 남관장이 됩니다. 남관장 자기 혼자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서 소식을 올린다. SOS 청하는 거야. 구원을 청하는 거지. 막 보내달라 군대를. 원컨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셔서, 어진 명장에다가 밑줄, 이 나라의 명나라의 어진 명장은 누구밖에 없지? 평국이 보내셔서 적을 막아 주십시오. 천자가 깜짝 놀라서 초나라랑 오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우승상 정령태가 말하기를, 우승상 정령태에다가 동그라미, 이 도적 누구니? 장맹길이랑 구덕지. 이 도적은 자승상 평국이를 보내야지 막을 수가 있다. 자승상 평국에다가 동그라미, 이미 우승상 정령태는 개월이가 뛰어난 여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 밑줄 자, 개월이 여성임을 알고 있음에도 개월을 부르려 함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정령태는 어떤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보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보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인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누구라고? 우승상 정령태. 우승상 정령태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제 있겠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면 여자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수의 직책으로 누구를 내세우자? 평국이를 내세우자. 여자가 나서서 된다는 거야. 극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급히. 천자가 듣고 지그시 생각을 하다가 말하기를, 평국이가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왔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계를 진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국이를 부를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평국이가 뭐 한 거야? 시집가서 은퇴를 했단 말이야. 지금은에다가 동그라미,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에다가 밑줄, 위에다가 평국의 상황이라고 적자. 평국이는 지금 시집간 여자야. 차마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오라고 천자가 고민을 한단 말이야. 천자는 가치관이 어떻는지 밑줄 긋고 가야 돼. 개월의 능력이 출중함에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월이가 규중에 있기 때문에 규중에 있다에다 물결 표시, 전쟁터에 보내는 것은 호호하고 망설이는 거야. 망설이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시의 여성의 사회 진출 가능 불가능? 아예 불가능. 진짜 평국이가 지금 특별 케이스. 왜? 능력이 대체 불가니까. 천자가 개월이를 전쟁터에 보내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뭐다? 규중에 아녀자로 지금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하, 평국이가 지금 규중에는 있지만 이름이 조야에 묻혀있고, 조야에다가 별표 치시고 단어 뜻 봐야 돼. 조야에 묻혀있다라는 거는 뭐야?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라는 것이지. 단어 뜻 보기 위해서 세 번째 페이지 가시죠. 3쪽. 조야에라고 하면 조정과 민간의 야생에서 통틀어서 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 밑줄 긋고 가야 돼. 조정과 민간에다가 밑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야에 아직까지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뭐다? 평국이 장록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는 직책을 거두지 않았으니, 직책을 거두지 않았으면 지금 나서도 된다는 거야. 어찌 규중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조야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장록을 거두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개월은 꺼리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정의 신하로서 개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정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에 천자가 마지못해서 급히 평국이한테 SOS를 청해봤어. 평국을 불러냈다 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월이를 부르기로 결정에다가 밑줄. 천자가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 장기와 바둑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다른 여자지. 살림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밑줄 긋자. 소일을 하며 지내는 존재에다가 밑줄. 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는 여자 존재라는 거야. 밖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사관이, 임금님 소식을 전해주는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가 깜짝 놀라서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에다가 밑줄.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정욕. 임금님의 글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돼. 자기의 직책에 맞는 조복으로 갈아입고 난 후에 밑줄 긋자. 남성의 입장에서만 사회활동이 가능함에다가 밑줄. 여성의 모습으로는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의 모습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돼. 옷을 갈아입었어. 새로운 여성상이라기보다는
밑줄 긋자. 홍계월전의 한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장을 해야만 사회 진출 가능이라고 적자. 홍계월전의 한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 남장을 해야만 사회활동 진출 적어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데 홍계월전의 한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라고 적자? 남장을 해야만 사회활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활동 가능. 남장을 해야만 사회활동 가능하다. 홍계월전의 한계에다가 남장을 해야만 사회활동 가능. 엄청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천자가 마지못해서 급히 평구기를 보르니 조복을 갈아입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간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와줘서 고마워 하겠지. 니가 라고 했을 때 니가에다가 동그라미 평구기를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거야. 니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평국. 규중에 머문 후로는 오래 보지 못하여서 밤낮으로 보고 싶었다. 이제 경을 보니 경에다가 동그라미 상대를 존칭하는 거야. 경이라는 거에서 기사의 명칭처럼 경 밑에다가 뭐라고? 평국이 니를 보니까 매우 기쁘다. 내가 덕이 없어서 지금 오나라 초나라 양국이 반역을 깨해서 호주 북부 지방을 쳐서 항복을 하고 남간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라고 하니 이 수도를 건드리려고 하니 경은 평구가 경 밑에다가는 평국 나아가서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켜줘. 밑줄 긋자. 나와겠지. 아에다가 X 해줘. 나와 나라를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나아가라고 했어야 됐지 않을까? 경은 나아가서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켜라. 나와는 왠지 오타 같습니다. 여성이 아닌 장수로서의 책임을 요청을 한다. 장수로서의 책임 요청에다가 밑줄 평구가 능력 발휘 좀 해줘. 평구기가 엎드려서 아래기를 신첩에다가 별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 신하와 아녀자의 첩자를 붙이는 거야.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우 장록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항공합니다. 속이면서 남자였던 척했기 때문에 신첩의 죄에다가 별표 3개, 그 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지. 남장을 해서 여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과거의 죄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 개월이 황제를 속였지만 황제는 다시 개월이한테 중대한 일을 맡기잖아. 믿지? 속였지만 황제가 다시 개월에게 중대한 일을 맡김에다 밑줄 쭉. 속였지만 황제가 다시 개월에게 중대한 일을 맡김에다 밑줄.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겸손한 거죠. 어리석으나 밑에다 겸손. 힘을 다해서 성은의 10,000분의 1이나 갚고 싶습니다. 임금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세요. 제가 능력을 발휘하고 올게요.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서 모으도록 했다. 천병만마에다가 밑줄 병사 1000명, 말은 만마리. 삼남원의 진을 치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서 보국에게 전령을 하기를. 원수에다가 동그라미. 이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니? 삼남원의 이 전쟁의 진을 딱 치고 원수는 여기에서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누가 원수의 직책을 받았어? 군사총사령관 누구니? 여기에서 원수는 위에다가 평국이가 친히 붓을 잡아서 남편을 부르는가? 야, 내 쫄따구 일로 와. 보국에게 전령하기를 적병이 급하니 중구나. 보국의 직책입니다. 급히 대령해서 군령을 어기지 마라. 빨리 와라. 보국이가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야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들부들. 왜 부들부들 하는 거지? 밑에다가는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보국의 가치관 땡땡 가부장적 의식. 마누라가 나보다 비천한 여자가 나한테 명령을 내린다 라는 것으로 찐따 새낀 거지, 그지?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다니 쌤은 굉장히 조숙한 사람입니다. 네. 아내인 개월이가 지아비인 자신한테 명령을 내린 것이 불쾌한 거야. 부모님께 여쭈기를 그러니까 부모님께 여쭈는 거에서 이제 또 찐따미를 보여줍니다. 마누라인 개월이가 지금 나를 이라는 거에서 개월이가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고 하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국은 자신의 아내인 개월이 전장에서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원수로서 밑줄긋자. 전장에서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원수로서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에다가 밑줄. 이게 어때? 존심 상하는 거야. 여성인 개월이가 남성인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불만 토로에다가 밑줄. 보국의 가치가 무조건 시험 나온다. 남존여비, 남자는 종기, 여자는 비천. 권위주의적 남성 우월의식에다가 밑줄 긋자. 권위주의적 남성 우월의식. 아까 뭐라고 적었지 쌤은? 가부장적 의식인가? 가부장적 의식, 보국의 가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분바라 분바. 여공이가 말하기를 야 전일에 너에게 무엇이라 이르더냐 라고 하면 여공에다가 동그라미. 보국이의 아버지이자 평국이의 시아버지. 개월이랑 관련해서 보국한테 여공이 조언한 적이 있어. 예전에 조언한 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예전에 똑같은 사화.
아씨 진짜 마누라 개월이한테 명령을 듣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 너보다 뛰어난 여성이니 존중하여라 라고 얘기했어. 여공은 개월이의 행위를 두둔을 합니다. 개월이를 갈시하다가 이런 일을 또 당했네. 어찌 그러다 하리오. 국사가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빨리 나가라. 여공이 보국에게 바삐 가라고 재촉했어. 보국이가 할 수 없이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홍원수가 분부를 합니다. 홍원수에다가 동그라미. 야, 지금부터 군법에 의해서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이 군법의 무서움을 보여줘라. 개월의 엄격함에다가 밑줄 전장에서는 원수로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야. 밑줄 그자. 전장에서는 원수로서의 위엄과 권위에다가 밑줄 개월의 모습은 어떻다? 전쟁에서는 카리스마 짱. 보국이가 두려워하면서 중군 초소로 돌아와서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 딱 원수의 명령을 대기 타고 있는 거야. 홍원수에다가 동그라미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월의 갑자일에 행군을 했습니다. 11월 초일에 남간에 당도하여서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서 5일에 천촉산을 지나서 영경루에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 광야에 진을 쳤는데 굳세기가 철통 같았단 말이야. 굳세기가 철통에다가 밑줄 만만치 않은 적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를 하고 소설의 개연성을 강조를 하는 이렇게 갔다가 행군을 하고 10월 1초일에 남간에 당도를 했고 쭉쭉쭉 코스야.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서 진을 치고 명령을 하기를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세워두고 뵐 것이니라. 호령이 서리빨 같았습니다. 모든 장수들과 군졸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랐지.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눈치 보는 거야. 밑줄 그자. 가정에서는 부부에다가 밑줄 사회에서는 아내의 명령에다가 밑줄 명령을 따르는 모습에다가 밑줄 당연히 능력은 누가 더 뛰어나다? 평국이가. 이튿날에다가 세모 원수가 중군한테 분부를 하는 말. 오늘은 중군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날이다. 중군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말에 올라서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면서 외치기를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서 너희의 머리를 댕강하러 왔다. 너희는 바삐 나와서 내 칼을 받으라. 적장 운평이 밑에다가 마이너스. 보국이의 소리를 듣고 배로 크게 화를 내면서 말을 몰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챙챙챙 3번을 채 겨루지도 못해서 보국이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이의 머리가 말 아래로 댕강. 누가 이겼다? 보국이가 이겼어. 적장 운경 밑에다가 마이너스. 싸움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네요. 운평이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분을 내면서 말을 몰아서 달려들었다. 보국이가 승리의 기세가 등등하여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두어 차례 칭칭칭 겨루기도 전에 보국이의 칼을 날려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이의 팔을 댕강. 운경이가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어. 보국이가 운경이의 머리를 또 댕강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장 구덕진 좀 센 놈이지. 제일 높은 놈이잖아. 적장에서. 구덕지에다가 마이너스. 크게 노하여서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서 고함치면서 달려들어 또 난데없이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에다 밑줄 끄시고 X 됐다. 이제 완전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였고요. 지금 제일 센 놈 누가 나온 거야? 구덕지가 나온 거야. 그래, 누구누구를 죽였지. 보국이가 많이 싸웠어. 잘 싸웠어. 보국이가 지금 운평이 나란히 죽였단 말이야. 근데 구덕지가 썩나가지고 나오면서 적장이 다 둘러싼 이 위태로운 상황. 사자성어 적고 가야 됩니다. 적병들이 사병에 달려들었다. 밑에다가 사자성어 적고 갈게요. 생각나는 사자성어 혹시 있습니까? 사면이 다 초나라로 둘러싸인 위기의 상태, 사면 초가도 가능하고요. 매우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명제 경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나아갈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양쪽의 난이다 라고 해서 진퇴양난이라고도 합니다. 뭐의 상황이라고? 매우 위태로운 X 됐다. 사면초가, 명제경각, 진퇴양난. 사실 겁나 많은데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매우 위태롭게 곧 꺼지겠지요. 매우 많은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있겠나 싶기도 해서 사면초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명제경각, 진퇴양난, 풍전등화 하나만 더 할게.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 나이비 위에 끄트머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봐봐. 매우 위태롭지. 백척간두. 척입니다. 척.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 머리 부분에 섰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사면초가, 명제경각, 진퇴양난, 그리고 풍전등화, 백척간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계속 이어갈게.
외우 밑으로. 이제 죽을 위기야. 보국이가 지금 죽을 위기다. 보국이의 싸움 장면이 아주 생생했죠. 생생히 묘사에다가 밑줄 속도감 있게 운평과 운경이를 나란히 죽이는 보국이의 활약 장면이었어.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서 피하고자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단 말이야.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다에다가 밑줄 보국의 위기에다가 밑줄 아까 사자성어 사면초가 명제경가 진태양난 풍전등한 백척간도의 상황입니다. 시세가 사세가 일의 모양새 위급하며 보국이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했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에다가 밑줄 이거 그대로 사자성어로 바꿀 수 있어. 우러러 볼 앙자에 하늘 천자 탄식한다. 앙천탄식입니다. 앙자 앙. 앙이 뭐다? 우러러 볼 앙. 추앙하다라고 하지. 축혀 세워서 추앙하다. 앙천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아이고야 죽는구나 하는 거야.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내 남편 보국이가 위급하구나. 급히 말을 몰아서 장금을 높이 들고 자충우돌하여서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한 방에 바로 댕강. 구덕지 머리에다가 바로 X 표시해버려. 댕강. 보국이를 구하고 난 후에 영웅이지. 몸을 날려서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분서주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북쪽으로 있는 장수를 베고 있고 자충우돌해서 적장 50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에 베어버리는 보국이의 비범한 능력이 나오네요. 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들어왔다. 위에다가 뭐라고? 개월의 영적 활약에다 밑줄 끄시고 이게 가능할까 얘들아? 서쪽으로 가면서 북쪽의 장수가 나가 자빠지는 거 가능할까? 정기적 요소에다가 밑줄 비현실적에다가 밑줄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싸우는 장면을 늘어놓지? 라고 하면 위에다가 적어놓을까? 개월의 비범한 능력이라고 적자. 개월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장면인가? 개월의 비범한 능력. 비현실적인 정기적 요소는 뭐 때문이네? 정기적이다라는 말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비현실적이야. 왜 비현실적이야? 라고 하면 누구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평국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보국이 원수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목숨을 구해줬잖아. 개월이를 무시했는데 도움을 받았으니 복국이가 부끄러워하는 까닭. 뭐야? 개월의 도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에다가 밑줄 원수가 보국이를 꾸짖으면서 조롱을 하는 건 뭐야? 집에서 평국이를 되게 무시했어. 지가 남편이라고. 지가 남자라고. 저러하고도 평상시에 남자라고 얘기할까?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나를 업신여길래? 라는 거에서 남성 권위주의에다가 빠큐를 매겨버리는 거야. 밑줄 그자. 남성의 권위주의적 태도에다가 밑줄 비판을 날려버리는 거지. 평상시에 네가 남자라고 나 여자라고 무시하더니 너 그렇다고 남자라고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할래? 원수가 장대에 앉아서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넣어서 임금님 황제 보여드리려고 황성으로 가는 중입니다. 괜찮습니까? 보국의 능력이 뛰어나다. 계속 이어갈 거야. 근데 홍계월전이 100% 출제인 거야. 나는 시랑 수필이 안 나올 거는 아닌데 홍계월전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 범위에서 제외를 시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 근데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은 조금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코끼리도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근데 시가 나오니까 근데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방심했다 또 나와버리면 또 너무 곤란하잖아. 그지? 홍계월전이 100% 나올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홍계월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보되 코끼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쌤이 입에 못하 달고 그냥 바로 읽어버릴게요. 문제는 코끼리는 나중에 풀어. 코끼리는 맨 나중에 풀자. 당신이 나무를 사랑하는 까닭도 나중에 풀자. 아버지와 나는 아니 이거 읽지 말고 우리 요걸로 읽자. 핵심 정리부터 먼저 가자. 고전소설 홍계월전 했으니까 현대소설입니다. 사회 비판적, 사실적 비판적에서 비판적에다가 밑줄 사회 고발에다가 밑줄 뭐를 그렇게 고발하는지 한번 보자. 대지 축사를 개조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동 거주지.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열악한 삶의 현실에다가 밑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편견과 차별을 날립니까? 그지? 사장님 나빠요? 이런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사회적 편견에다가 밑줄, 차별에다가 밑줄. 지금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다가 밑줄, 이해와 공존이 필요합니다. 이해 공존에다가 밑줄 끄시고 특징 첫 번째. 어린아이 소설자 밑에다가는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어린아이 소설자의 순수 시각으로 순수한 시선에다가 밑줄 이주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현실과 그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고발을 하는 거야. 부당한 차별이었구나. 부당한 차별을 고발을 합니다. 코끼리에다가 동그라미 상징적인 이 시어의 표현, 시어가 아니겠지. 상징적 표현이 주제의식을 형성화시켜주고요. 주제의식에다가 밑줄 코끼리는 주제의식. 사실적 묘사 밑줄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암담하게 살아가는지 봐봐. 암담한 현실에다가 밑줄, 주인공의 내면 심리 섬세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적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의 사연을 통해 문제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차별의 고통, 니네 엄마 뭐 동남아 사람이지 뭐 이런 걸로 주인공 나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정체성의 혼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소외 문제를 다룹니다. 소외 문제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해와 공존이 필요한 시기야. 해제 읽을게. 김재영의 소설 코끼리는 어린 소년 나의 눈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고단한 삶의 실상과 그들을 향한 사회적 냉대 및 차별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밑줄 끄자.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고단한 삶에다가 밑줄, 사회적 냉대 및 차별에다가 밑줄. 주인공 나, 아버지가 살아가는 공간은 과거대지 축사로 사용되었던 열악한 쪽방촌을 이곳에서 미얀마,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고된 노동과 산업재해 등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며 고향에도 현재 머무는 한국에도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채에다가 밑줄. 화자인 나는 아버지가 서술자이기도 하겠지. 아버지가 들려준 힌두교 신화 속의 코끼리, 세계를 떠받치는 존재의 모습과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출신인 아버지가 한국의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중첩시키며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이쪽이자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에다가 밑줄 끄시고 감당에다가 밑줄 끄시고 코끼리 같다는 거야. 작가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의 단면들을 생생하게 조명하고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들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공존에다가 밑줄 깊은 고민을 던집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서 밑줄 끄자. 배타적이고 차별적 시선에다가 밑줄 비판적 물음에다가 밑줄 국적이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밑줄 끄자.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다가 밑줄 이해와 공존이 필요한 오늘날의 시대의 메시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 이제 읽을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안 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빼지는 말자. 근데 맨말 그냥 문제를 풀지를 말고 있어. 문제를. 아버지와 나는 10여 년 전까지 돼지 축사로 쓰였다는 돼지 축사에다가 동그라미 우리의 삶의 근거지야. 낡은 베니어판 문 5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어. 쪽마루도 없는 데다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배속 좀 높여도 됩니다. 이 작품은 처마마저 참새꼬리처럼 짧아서 아침이면 이슬에 젖은 신발을 신고 이슬에 젖은 신발에다가 밑줄 신발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다 젖는 거야. 학교에 가야 했지. 서술자는 어린아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린 서술자가 얘기해주니까 더 가슴 아파.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을 더욱 부각에다가 밑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심한 편견과 차별이 그들의 자식에게도 대물림되고 있다. 자식에게도 대물림에다가 밑줄 서술자 아이로 설정한 거에 효과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열악한 삶을 보여줄게요. 며칠 전에 주인 아주머니는 누런 갱지에 빈방 있음이라고 써서 사무실 문짝에 붙여놓았다.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 방 앞을 지나던 나는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 벽에는 얼룩에다가 얼룩 밑줄, 곰팡이에다가 밑줄, 들뜬 황갈색의 비닐 장판 위로는 뽀얀 먼지가 살얼음처럼 깔려있었어. 살얼음처럼 밑에는 비유라고 적자. 비유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야. 비스듬하게 세워진 낡은 캐비닛 뒤쪽 벽에는 쥐가 들락날락 정도의 작고 새까만 구멍이 있어. 작고 새까만 구멍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멍 주위로 자잘한 시멘트 가루와 흙덩이가 흩어져 있어서 마치 상처 부위에 엉겨붙은 피딱지처럼 보였어. 피딱지처럼에다가 밑줄 비유적 표현은 생생하게 상황을 묘사를 해주는 거야. 사실적 묘사. 총알에 맞아서 쿨럭쿨럭 피를 쏟아내는 심장을 본 것 같은 섬뜩함이 가슴을 오그라뜨렸다. 가슴을 오그라뜨렸다에다가 밑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적자. 이 나의 섬세한 심리를 얘기해주는 거야. 그 방에 살던 파키스탄 청년 알리에다가 동그라미 도둑질을 하고 마을을 떠났어. 강풍이 불던 날밤에 어둠과 소란을 틈탄 한 방을 쓰던 비제 아저씨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 비제 아저씨에다가 동그라미 비제 아저씨의 돈이 작고 새까만 구멍에 숨겨져 있었던 거야. 비제 아저씨는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말이야. 벽에 구멍을 파서 돈을 숨겨 놓았다고 한다. 그날 밤 알리가 돈을 꺼낼 때 돈을 꺼낼 때 나던 조심스러운 부스럭거림을 아저씨는 왜 듣지 못했을까? 하긴 이틀 연속에 체크하자. 이틀 연속 철야 근무의 특근에다가 고된 이주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따라 이호실의 방글라데시 아주머니의 갓난아기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쨌고요. 저녁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1호실의 미얀마 아저씨들은 나중에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대기까지 했기 때문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안 들린 거야. 밤에 일하는 5호실의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4호실에 사는 아버지와 나만이 일찌감치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거든. 하지만 우리들 역시 머릿속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과 집 나간 어머니 생각에 빠져 있어서 누군가 돈을 훔치고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 그것은 들리지가 않았던 거야. 밑줄 긋자.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다가 밑줄, BJ 아저씨의 돈을 알리가 훔치던 시점, 그 주변의 상황을 나열했어요. 밑줄 긋자. 여러 정황을 나열에다가 밑줄, 못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밑줄 긋자. 사건의 전말을 서술자가 요약적에다가 밑줄,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하자. 사실 알리는 BJ 아저씨 아들의 생명을 훔쳐 도망간 거나 다름이 없어. 아저씨가 돈을 모은 이유는 막내 아들의 수술 비용이야. 아저씨 막내 아들의 심장 수술 비용을 마련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마을에서는 불행이 너무나 흔해서 발에 칠 지경이야.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를 않지. 하지만 BJ 아저씨가 그날 새벽에 내지른 절망과 분노에다가 밑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마음 한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아. 아저씨의 절망과 분노의 비명이.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코끼리에다 네오박스 상징적 소재입니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7개의 코를 가진 퍼체우라의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인 그 코끼리는 원래 인도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준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창문에 퍼체울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어.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알을 깨트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트린 알이란 없어. 순간 못대가리에서 미끄러져 엇나간 망치가 아버지의 손톱을 찧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약간 놀라는 말인 거지.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관찰하는 거야. 야, 한 번만 읽어놓자.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어.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코끼리처럼 여겨졌어.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셋. 신들의 왕을 태우는 구름이었던 코끼리가 격이 낮아져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밑줄 끄자. 코끼리가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에다가 밑줄,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코끼리인 거야. 전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거야.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후미진 공장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팔에서는 아버지가 꿈이 있던 청년이었어. 밑줄 끄자. 네팔에서 꿈이 있던 청년에다가 밑줄. 근데 아버지는 하층민으로 떨어졌지. 하층민의 삶에다가 밑줄. 그래서 한국 사회를 위해 아버지를 갈아놓고 있어. 밑줄 끄자. 한국 사회를 떠받치게 되었음에다가 밑줄. 아버지가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기에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지는 거야.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다? 아버지가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팔. 이곳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코끼리, 신화 속의 코끼리가 딱 이 모습이구나.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어. 노랫소리에다가 동그라미, 그리움의 정서에다가 밑줄. 가늘게 떨리는 그 목소리 주인은 이호실의 토야 엄마. 모레니의 절로 세이데세, 모레니의 절로 세이데세,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지난 봄에 단속반을 피해서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발목을 삐어서 결국 잡히고만 토야 아빠는 스리랑카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왜? 불법 이주민이니까. 혼자 남은 토야 엄마는 집에서 기계 부품에 나사를 끼어 버는 푼돈으로 연명을 하는 눈치입니다. 궁핍한 경제적 상황에다가 밑줄,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이에요. 훌둘리아, 프자, 토레, 게노, 페레라코, 헤라가리, 탈모르레 가사인가 보다. 그지? 기도꽃을 꺾어서 왜 그냥 버렸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엄마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 신김치와 미역국 냄새, 연한 레몬 로션 냄새, 그리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스르르 잠이 오게 하는 신비한 살레까지. 지난 봄에 어머니가 남기고 간 냄새는 한동안 방 안 어딘가에 남아서 미풍이 불 때마다 언뜻언뜻 맡아졌는데 엄마 집을 나갔지. 이제 방 안에서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어머니의 부재. 키키한 호라비 냄새와 지독한 곰팡내가 진동할 뿐이야. 어머니는 이 열악한 환경에 지쳐서 도망을 간 겁니다. 환기를 시키려고 퍼체올라를 젖힌다. 노란 햇빛이 반대편 벽에 있는 히말라야 달력 사진에 내려앉아 노을된다. 투명하고 생생한 햇빛,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많이 하죠. 푸른 티크나무 숲, 묘사를 많이 하죠. 눈 덮인 안나푸르나, 잔잔하게 물결치는 폐와 호, 그리고 사탕수수를 빨아먹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 아버지는 해마다 똑같은 달력을 사온다. 똑같은 달력에다가 밑줄, 히말라야 달력입니다. 히말라야의 사진이 실린 달력에다가 밑줄,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쁨을 얻듯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내 눈에는 오후빛을 받은 히말라야가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 보일 뿐이다.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에다가 밑줄. 그냥 히말라야가 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질적인 거야. 햇빛에 녹아내리기 직전에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거나 노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밑줄. 아버지의 그리움이 공감이 되지 않는 거야. 나의 고향은 한국이니까.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아버지의 고향에 대해 느끼는 나의 이질감, 불편감에다가 밑줄. 아버지는 되게 그리워하는 히말라야지만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혹은 금빛 씌운 어금니로 느껴지는 겁니다. 달력에서는 여전히 검고 굵은 동그라미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마음이 편치 않아.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입에서 아무 말이 튀어나오지. 학교에서 내내 긴장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귀찮고 무엇보다 화가 나. 오늘은 소영이 오빠가 친구들을 데리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내려왔어. 나는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수업이 시작된 뒤에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밑줄 긋자. 소영이 오빠가 나를 괴롭히고 있음에다가 밑줄. 겁이 나서가 아니야. 1대1이라면 자신이 있는데 하지만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쥐잡듯이 나를 짓밟는다면 앞으로 나를 볼 때마다 누구든 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그것만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 다굴당하는 거는 힘들 것 같아. 아기 손바닥만큼 작아진 빛을 퍼채울라가 흔들릴 때마다 놀란 듯 부르르 떤다. 갑자기 잠이 몰려온다.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면 좋겠다. 고향 가는 꿈에다가 밑줄. 아버지는 이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잘 주무시나? 밤마다 아버지는 낡은 춘바를 입고 고향 마을로 찾아가는 꿈을 꾼다. 노란 유채꽃 언덕 너머 보이는 눈부신 설산과 낯익은 한 토집, 정다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꿈에서 아버지는 가녀린 통계꽃과 붉은 비적꽃이 흐트러진 고향집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가족과 친지에 둘러싸여서 달과 밭을 더르가리 물소고기에 토마토 양념을 발라서 구운 첼라를 실컷 먹는다고 했다. 먹는다고 했다에다가 밑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야. 아버지는 매일 밤 이런 꿈을 꾸셔. 고향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지만 다음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끌어낸다고 했다.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줘. 일자리도 이웃도 내 청춘도 거기 두고 왔단 말이야. 제발. 자, 밑줄 긋자. 일자리 이웃 청춘이 한국에 있다에다가 밑줄. 고향은 그립지만 정착은 한국에 뿌리 내리고 싶어. 잠꼬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키는 아버지는 매번 황급히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속옷을 벗으면서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숨을 내쉰다. 왜? 그래도 한국에 몸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만 나보다는 낫겠지. 난 밑줄 긋자.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다에다가 별표 셋. 2세가 겪는 이방인으로서의 마음 너무 안타깝죠.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서 아버지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게는 밑줄 긋자. 호적도 국적도 없다에다가 밑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되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조차 그냥 청강생일 뿐인 거야. 밑줄 끌까? 소외감, 정서적 고립에다가 밑줄.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김재영, 코끼리라는 거야. 코끼리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마무리 끝. 낯선 타자로 살아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다가 밑줄. 코끼리는 뭐다?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야. 코끼리가 말없이 세상을 떠받치는 것처럼 밑줄 긋자. 말없이 세상을 떠받치는 것에다가 밑줄.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하부를 떠받치는 일원이다. 밑줄 긋자. 우리 사회의 하부를 떠받치는 일원에다가 밑줄. 괜찮지?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청춘 과부가에다가 별표 셋. 얘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순서대로 하자. 청춘 과부가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 갈래를 보고 가겠습니다. 청춘에 나이가 어린데 과부가 됐어. 남편이 죽었어. 근데 조선 사회에서는 여자가 다시 시집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재가가 허락되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 대한 신세 한탄이야. 핵심 정리로 가면 규방 가사입니다. 사음보 연속체에서의 가사라고 생각하시고 회환에다가 동그라미 후회의 한이에요. 후회가 돼서 한이 맺혀. 애상적인 슬픈 분위기.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사별에다가 밑줄. 청산가부가 된 신세를 한탄합니다. 특징 첫 번째,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에다가 밑줄. 옆에다 대구법. 다양한 비유적 표현 사용해서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고요. 시적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들을 제시를 해서 대조되는 대상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의 처지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시적 화자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대조되는 대상 밑에다가는 플러스. 하자는 마이너스지만 플러스인 대상들을 제시를 해서 화자가 진짜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줘. 이해와 감상으로 갈게. 청춘 가부가는 작잠 이상의 규방 가사로 총 326구로 이루어진 긴 가사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남편에 대한 그리움. 밑줄 긋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근데 꽃다운 청춘의 시절인데 가부가 되어서 외로워. 외로움 토로에다가 밑줄. 검은 머리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살자라고 남편이 얘기했지만 청산의 외로운 혼이 돼버렸어. 밑줄 긋자. 청산의 외로운 혼에다가 밑줄.
수심이 깊다. 유사한 통사구조가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유사한 통사구성에다가는 대구법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 표현기법의 반복은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표현기법들에 주목하세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작품인데 실은 아예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기는 하다. 그지? 계속 깊고 하자. 천지인간 만물 중에 무상할 수 온 인의 사정이다. 인생무상의 인의 사정. 인의 사정에다가 동그라미 플러스의 사정이야 마이너스의 사정이야 마이너스. 못한다 빈진살림 못한다. 못할러라 A 못할러라 A 빈집살림 B 못할러라 A. AA BA 구조는 리듬감을 형성을 합니다. 빈집살림이라는 말은 뭐다? 남편이 없는 여인의 살림. 얼거써나 검었써나 얼굴에 얼근 자국이나 검은색의 자국이나 부부밖에 또 있겠는가? 견우직녀 어떤 처지지? 1년에 한 번은 만나. 시험에 나옵니다. 견우직녀는 너무 부러워. 꿀 빠는 거야. 견우직녀 밑에다가 플러스 뭐 때문이지? 1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잖아. 둘이 서로 마주섰다. 견우와 직녀는 7월 7석에 만나니까. 그래서 견우직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용천검에다가 태화검도 서로 짝이 됩니다. 서로 짝에다가 밑줄 끄시고 용천검과 태화검도 서로 만나. 플러스 날짐승은 하늘을 나는 새. 길 벌어지는 길거리에 있는 것도 다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건만에다가 날짐승 길벌어지 플러스 짝이 있건만에다가 밑줄. 자, 전생에 차생에 무슨 죄로 죄에다가 동그라미. 전생의 죄로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서 검은 머리 백발이 되고 희던 몸이 황금이 되고 검은 머리에서 백발로 화살표 속 희던 몸에서 동그라미 황금으로 화살표 속 자손이 많아서 영화의 부기를 백년해로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백년해로에다가 밑줄. 하느님도 무정하시지. 가운에 집안의 운이 불행해서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귀신조차 사정이 없어서 우리가 헤어졌다. 인과 사별에다가 밑줄. 남편이 죽었다. 독수공방의 외로움입니다. 우리 남편이요 말 잘했지. 인물도 좋지. 활도 잘 쏘지. 키도 커. 남편의 다재다능에다가 밑줄. 준수한 용모에다가 밑줄. 뭐뭐하고 이거 무슨 법? 열거법. 남편의 장점을 열거했어. 말도 잘하지. 인물도 좋지. 활도 잘 쏘지. 키도 컸지. 열거법입니다. 다정한 우리 남군 슬래시 사랑하던 우리 남군 백구법이야. 다정한 우리 남군 슬래시 사랑하던 우리 남군. 무슨 나이가 그리 많아서 청산의 외로운 혼이 된단 말인가? 청산의 외로운 혼에다가 밑줄. 삼생의 연분에다가 밑줄. 삼생의 전생, 이생, 차생까지 삼생의 연분 사주팔자가 그러한가? 사주팔자에다가 밑줄. 부부가 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 죽자라고 할 작시면 차라리 만나지나 말았거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렇게 빨리 죽을 거면 우리가 만나지나 말지. 부질없는 인의 심사 어느 누가 위로하리에다가 밑줄. 슬퍼 죽겠다. 심해로다 바다같이 깊은 수심 바다같이 깊은 수심에다가 밑줄. 큰 절망과 슬픔 비유적 표현 바다같이 밑에다 비유. 태산같이 밑에다 비유. 심해 상사로다. 남편이 죽어서 너무 슬프다. 상사하던 우리 남군 어이그리 못 오는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못 오는가가 이제 반복될 거야. 병들어서 누워 인간사가 끊어져서 못 오니. 약수 삼천리라고 하면 약수에다가 별표 건널 수 없는 강이야. 약수는 장애물로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약수야. 약수가 삼천리 정도가 둘러져 있어서 못 오는 거니. 만리장성이 가려져서 못 오는 거니.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고 하나. 밑쪽이다. 병풍의 그림 한 개가 새벽쯤에 날새라고 꽂고 울거든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얘들아 병풍의 그림 한 개가 꽂기와 하고 울 수 있어? 병풍이 뭔지 알지? 족자 같은 거. 제사 지낼 때 병풍 펼치는 거 본 적 있지? 그 병풍의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림책에 그려져 있는 환개가 꽃기호 하면 울 수 있어? 그림책에 그려져 있는 닭이 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병풍에 그린 환개 새벽쯤에 날새라고 꽂고 울거든. 옆에다가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너 오겠니? 그림에 닭이 울 수가 있나?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너 오려고 그러니? 옆에다 적으셔야죠. 병풍에 그린 환개 새벽쯤에 날새라고 꽂고 울거든. 옆에다 불가능한 상황.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너 올 거니? 금강산의 상사봉이 평지가 되어서 물 밀어서 배가 둥둥 뜨거든. 물 밀어서 배 둥둥 뜨거든에다가 밑줄 끄시고 금강산의 상사봉이 평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넘기지 말고 밑줄 끄고 가자. 금강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평지가 되는 거 가능하니? 금강산의 높은 봉우리가 평지가 되는 거 가능하니? 밑에다 불가능이라고 적으시고 이 불가능의 일이 일어나야지 네가 오는 거니? 라고 계속 묻고 있어. 그래서
비현실적 상황 제시 밑에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적자. 불가능한 상황으로 그만큼 사별한 님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의 비극적 인식이야. 밑줄 그자. 사별한 님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화자의 비극적 인식에다가 밑줄 어이글이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는 거니 가슴 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가 다 타들어간다. 눈물이 비가 되어서 불은 끄려마는 붙은 불은 끌 수 있겠지만 한숨이 바람되어서 점점 불어요. 눈물이 비가 되어에다가 밑줄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한숨이 바람되어에다가 밑줄 내가 쉬는 한숨이 점점 불을 붙인다는 거야.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곡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솟아날째 9년지수 되었구나. 한강지수가 되었구나. 9년지수에다가 밑줄 큰 홍수. 한강지수라고 하면 한강의 큰 물, 과장. 표현기법 뭐 기억해야 돼? 과장. 내가 너무 많이 울어서 큰 홍수가 되었고 한강물이 되었다는 과장으로 한숨과 눈물로 썩은 물이 흘러내린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울고 있다는 것을 무슨 표현 사용했다고? 과장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사설시조. 집중. 조금만 더 해보자. 갈까보다 갑니다. 핵심 정리. 사설시조는 어때?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져야 돼. 사설시조 옆에다 적어놔줘. 중장이 2구 이상 확장이라고 적을게. 중장이 2구 이상 확장되는 게 뭐다? 사설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장이 2구 이상 확장. 서정적, 애상적, 임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열거법에다가 밑줄 님을 따라가고 싶대. 자연물과 화자의 처지가 대비야. 자연물 밑에다가 플러스, 화자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역시 대꾸 형식 사용해서 리듬감이 쩔어. 갈까보다 말까보다는 임과의 이별 상황에 밑줄 그자. 이별 상황에다가 밑줄 적극적으로 따라 나설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이지만에다가 밑줄 결국에는 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다. 밑줄 그자. 임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다에다가 밑줄 화자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하자는 님에게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님을 따라가겠다. 밑줄 그자.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님을 따라가겠다에다가 밑줄 갈까보다 말까보다 망설임에다가 밑줄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 뭐라고 적지? 가겠다. 임을 따라 안 갈 수가 없네 라는 말인즉슨 뭐다? 가겠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곱 잡아서 여들의 80일이야. 여들의 80리에다가 밑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에다가 밑줄 여들의 80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도 80리에다가 동그라미 고난의 정도를 강조해다가 밑줄 다 못 갈지라도 님을 따라서 아니 갈 수가 없네. 아니 갈 수 없네 밑에다가 가겠다. 천가지 만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하더라도 창 마이너스 칼 마이너스 도끼에다가 마이너스 열거법에다가 밑줄 실현이라고 생각해야 돼. 빨라도 어쩔 수가 없어. 얘들 지금 따라와야 돼. 창에다가 마이너스 칼에다가 마이너스 도끼에다가 마이너스 열거법에다가 밑줄 고난 감수에다가 밑줄 실현이라도 따라가겠어.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라는 거는 따라가겠다는 거야. 나무라도 말이야. 은행나무 있지. 은행나무 밑에다가 플러스 돌이라도 망부석 있지. 망부석에다가 플러스 왜? 짝이 있어. 암수 따라서 마주 섰는데 라는 거는 짝이 있다는 거야. 마주 섰는데 밑에다가는 플러스 서로 합을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짝을 잃었잖아. 이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이 없어서 간 곳마다 있어야 할 임 없어. 난 못 살겠네. 임이 없어에다가 밑줄 마이너스. 망부석이랑 은행나무는 다 플러스에 짝이 있지만 나는 임이 없어서 나 못 살겠네 라는 것으로 신세한탄한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 장 넘어가시고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일단 보내놓겠습니다. 상한 용언을 위하여 별표 3개 무조건 출제라고 좀 적어주겠니? 상한 용언을 위하여는 무조건 출제가 될 것 같구나. 홍계월전이랑 상한용언이랑 이거 할지 아니면 홍계월전만 나올지. 상한 갈 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에다가 밑줄 고난 극복이라고 좀 적어줘. 고난 극복. 상처받았지만 시련 속에서 고통을 겪지만 극복할 대상이야. 밑줄 그자. 시련 속에서 내면적 고통에다가 밑줄 하지만 극복할 거야. 갈 때의 상태가 상해버렸다라고 하면 상한 갈 때 밑에다 마이너스 표시했지.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흔들리는 거는 뭐야? 고통이라고 적자. 흔들리는 거는 고통에 시달리지만 뿌리만 깊으면 뿌리에다가 별표 강한 의지에다가 밑줄 의지만 튼튼하다면 밑둥이 잘리는 거 밑에다가 마이너스 고난 시련 세순이 돋아납니다. 물결 표시할게요. 세순이 돋거니에다 물결 표시 생명이라고 적자. 죽지 않아. 생명력으로 뿜어내. 충분히 흔들리자에서의 자에다가 동그라미
청유형 어미. 청유형 어미 사용하면서 뭐 하자는 거야? 충분히 흔들리자라는 걸 통해서 뭐다? 고통을 마주하자. 고통을 대하는 의연한 태도에다가 밑줄 고통아 덤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아 덤벼라. 충분히 흔들리면서 고통한테로 가자. 고통에게로 가자에다 밑줄 끄시고 밑에다 역설법이라고 적자. 고통이라는 마이너스의 대상을 피하지를 않기 때문에 역설이야. 적극적 수용에다가 밑줄 회피하지 말고 맞서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에다가 동그라미 뿌리가 없어. 흔들리고 있어. 뿌리 없이 흔들리는 마이너스의 상태야.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에다가 밑줄 갈대랑 부평초랑 똑같은 친구라고 생각해. 물이 고이면 꽃을 피울 수 있어. 꽃에다가 동그라미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이 대구법에다가 밑줄 개울은 흐르고 등불이 켜지듯 운율 형성에다가 밑줄 대구법에다가 밑줄 가자 고통이여에다가 동그라미 청자 설정 고통한테 말을 걸고 있어. 고통아 살맛대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살맛대고 가자에다가 밑줄 고통을 적극적 수용에다가 밑줄 피하지 않아 고통이랑 함께 하겠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겠어? 어딘들 못 가랴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리법에다가 밑줄 가기로 목숨을 걸잖아? 지는 애가 문제가 되겠어? 지는 애가 문제랴에다가 밑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는 애 밑에다가는 하강적 이미지라고 적자. 하강적인 이미지에 지는 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헐헐 지나가자. 지나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극복이라고 적자. 극복.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고통과 서러움을 극복하고 뿌리 깊은 벌판에다 별표 3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다가 밑줄 고통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해줘.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에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서자에다가 동그라미 고통을 극복한다라는 이야기지.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붑니다.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두 팔을 아무리 막아도 바람을 막을 수가 없지. 영원한 눈물은 없고 영원한 비탄은 없어 라는 거에서 일시적에다가 밑줄 영원한 고통은 없어. 일시적인 고통인 거야. 두 줄 묶어 영원한 눈물이랑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랑 없느니라 두 줄 묶어 대꾸법이야. 일시적이다. 밑줄 한 번만 더 꺼. 일시적.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안에서 마주잡을 손이 있어. 마주잡을 손에다가 하트 고통을 함께 극복할 존재. 그러니까 이 함께 가자 이 길을 여러분의 시험 기간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비탄은 없습니다. 7월에 방학이 올 것이니 그리고 또 방학 때도 열심히 달려가야 하니 마주잡을 손이 있잖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하는 고통이기에 고통을 함께 극복하는 존재들이 있기에 상한 영혼들이여 성희고등학교 1학년이여 시험이 전범이라 할지라도 이겨내자. 넘어갈게. 해내야 돼. 현대시자 서정시 한마디로 뭐하자? 이 1학기 기말고사의 고통을 수용하자. 고통을 수용에다가 밑줄 그래야지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성숙한 삶에다가 밑줄 꼭 1등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보면 결과는 따라오지 않을까요? 청유형의 표현에다가 밑줄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고통에게로 가자. 청유형 표현은 의지야. 의지에다가 밑줄 설득에다가 밑줄 실현 극복의 자세야. 실현 극복에다가 밑줄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고통 수용에다가 밑줄 고통 극복에다가 밑줄 이런 걸 뭐라고? 살맛대고 가는 고통 역설적 인식에다가 밑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대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한 갈대와 부평초의 꽃잎한테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했지. 의인화시켜서 고통을 극복하는 존재로 형상화시켰어. 부평초랑 상한 갈대를 의인화시켰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상한 갈대랑 부평초를 고통과 시련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의연하게 맞서는 삶의 태도를 제시했다. 밑줄 긋자. 의연하게 맞서는 삶의 태도에다가 밑줄 더불어서 암담한 현실에도 연대할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밑줄 긋자. 연대할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에다가 밑줄 동반자는 뭐다? 동반자 밑에 마주잡을 손이라고 적자. 마주잡을 손. 여러분 마주잡을 손이 있으니 해냅시다. 마주잡을 손. 장미와 가시 좀만 힘낼게요. 장미와 가시 뒤에 핵심 정리 먼저 보고 가자. 장미와 가시. 갈래는 현대시, 서정시, 상징적으로, 성찰적으로 장미와 가시를 통해서 성찰한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 대비되는 소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소재, 가시와 장미를 기억해 주시고요. 고통과 희망의 공존에다가 밑줄 여러분 고통 속에 여러분의 발전의 희망을 생각하시죠.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주제의식을 강조합니다. 화자가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 매개체에다가 동그라미 찾자. 자연물을 통해서 삶의 고통과 희망, 가시는 고통이겠지만 장미의 희망, 장미와 가시라는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 밑줄기자.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품고에다가 밑줄.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기다린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상실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삶은 고통과 희망이 공존함을 깨닫게 하며 삶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밑줄기자. 고통과 희망이 공존에다가 밑줄. 고통이 있으면 희망도 있는 법. 계속 본문 내용으로. 눈이 멀어버린 손에다가 동그라미.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에다가 밑줄. 눈이 멀어버린 손. 더듬는 거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는 만짐의 행위인가. 만짐의 행위에다가 밑줄. 삶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탐색합시다. 삶의 본질을 직접적 감각적으로 탐색에다가 밑줄. 눈먼 손으로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시적 하자가 작품 속에 드러났어. 아까 상한 영혼을 위해서는 나 있었어 없었어? 상한 영혼을 위하여 해서는 나 있었니 없었니? 라고 하면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어. 상한 갈대랑 부평초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만 고통한테 말을 건네고 있지만 나라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어. 하지만 장미와 가시에서는 나라는 화자가 드러났어. 나에다가 동그라미 표면적 화자라고 적어봐봐. 삶을 만져보았다. 삶은 뭐 투성이? 가시 투성이에다가 마이너스 고통이라고 적어줘. 눈먼 손으로 내 삶의 본질을 더듬어 봤더니 내 삶은 고통의 투성이었어. 가시 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면서 나는 미소 지었지. 미소에다가 밑줄.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고통에다가 밑줄.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장미꽃 밑에다가는 희망이라고 적어줘. 가시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 희망이 공존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밑줄 끌게. 고통과 희망에다가 밑줄.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에다가 밑줄. 시험만 끝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시험 때의 고통은 한순간에 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을 버릴 수도 있다. 잊을 수는 없지만 버릴 수는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서리적인 표현으로 잊을 수는 있지만 고통을 버릴 수는 있어. 잊을 수는 없지만 고통을 버릴 수는 있다. 밑줄 끌게. 해당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에다가 밑줄 서리. 장미꽃이 피어주기만 한다면 고통을 감내하겠다. 희망이 매우 간절하다. 희망이 매우 간절하다가 밑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이 정도쯤이야 참겠습니다.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한 번 더 하네. 삶을 어루만지며 뭐라고? 삶을 탐색하는 행위야.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서 장미꽃을 기다렸네. 장미꽃 밑에다가 희망, 가시투성이 밑에다가 고통, 고통 뒤에 희망이 온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있지만 그러나 세모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했네. 밑줄 끄자. 장미꽃도 보지 못했네에다가 밑줄. 희망이 실현되지 않음에다가 밑줄. 막 5등급 떴어. 상실감에다가 밑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 그대여. 그대에다가 별표 셋. 명시적인 청자한테 말을 겁니다. 이제 말해주오. 주오에다가 명령형 밑줄. 삶은 가시장미인지 장미가시인지 답을 내려달래. 밑줄 끌까?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에다가 밑줄. 내면적 갈등에다가 밑줄.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지 아니면 장미와 가시인지. 한마디로 고통과 희망에서 희망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한 영혼과 장미와 가시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는 문제도 괜찮지 않겠니? 문제 열심히 풀어봐야 돼. 잠시만. 당신이 나우를 더 사랑하는 까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파이팅! 고통? 영원한 고통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은 없느니라. 딱 3주만 고생하자. 죽었다 생각해. 내 인생의 3주에 영혼이 이탈될 때까지 한번 공부를 해본다라는 결심을 좀 한번 해보시죠. 아시겠죠? 갑니다. 핵심 정리부터 보고 가죠. 그리고 이제 총정리 시간이 되면 크게 문법을 정리하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 현대 수필이고 너무 중요해. 서간체에다가 별표 편지 형식이야.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왠지. 너무 범위가 많아서 이것까지 낼 수는 없을 것 같아. 비판적, 사색적, 무차별적 소비와 무한 경쟁의 논리에다가 밑줄. 지금 우리가 다 소비하고 있지. 다 쓰레기로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늘 경쟁하지. 현대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소나무처럼 살자. 소나무처럼에다가 밑줄. 어떻게 사는 게 소나무처럼 사는 건지 생각해봐.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야. 편지글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호작용의 글쓰기입니다. 이기적에다가 밑줄, 소비적에다가 밑줄, 인간에다가 마이너스. 근데 소나무는 플러스. 교훈과 깨달음.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 성찰 비판적 인식에다 밑줄.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은 글쓴이가 울진군 서면 소강리의 소나무 숲을 보면서 삶을 성찰하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무한 경쟁의 논리와 다시 한번 밑줄 끌까? 무한 경쟁의 논리에다가 밑줄, 무차별적 소비에다가 밑줄,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야. 그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현대사회의 척박함 속에서 소나무의 영원한 이 변하지 않는 모습, 사시사철 푸르잖아. 사시사철 푸르는 소나무의 덕성을 잃지 말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으로 확장을 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으로 확장해나가 밑줄.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집중.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당신에다가 동그라미 편지 받는 사람이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 태백산맥 속의 소강리 소나무 숲 속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엽서를 띄웁니다에다가 밑줄. 친근감 부드러움에다가 밑줄.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나무가 더 낫다. 200년, 300년, 덜어는 500년의 풍상 밑에다가는 시련이라고 적어줘. 바람과 서리를 겪은이라고 하면 시련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왔어. 버티온 것에다가 밑줄. 시련 극복이라고 적자. 시련 극복. 차라리 경이롭습니다라는 것으로 리스펙. 누구한테 리스펙을 던지고 싶다라는 거야. 200년, 300년, 500년의 소나무가 시련을 겪어왔어. 풍상을 겪어온 거에 리스펙. 경이었습니다. 밑에 리스펙 하나 적어줘.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가로로 묶자.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우리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을까? 신발 한 켤레의 토지 밑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박이라고 적어줘. 차지하는 영토가 신발 한 켤레의 영토밖에 차지하지 않아. 그러면서 소나무들은 어때? 너무나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고 있어. 우리는 무한 소비하고 있지. 무한 경쟁 속에 무차별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차지한 거는 신발 한 켤레의 토지야. 우리 소나무를 보면서 반성하자. 밑줄 끄자. 소나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에다가 밑줄.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똥 만드는 기계같이 느껴지는 거야. 자신의 삶을 반성에다가 밑줄. 소나무는 신발 한 켤레의 토지로서 무한한 생명력을 뿜어내는데 나는 소비만 하면서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지 못하는 똥 만드는 기계 같구나 라는 것으로 나를 반성을 합니다. 소강리 솔숲이요 마치 해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님 같이 느껴지는 거야. 엄한 스승 직유법에다가 밑줄. 소나무 숲 속의 소나무들이 나를 꾸중하려고 해초리를 들고 있는 스승님 같다라는 거야. 독자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소나무,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와 같이 우리는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는 누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야단을 치는 거는 누가 돼야 되겠다? 소나무가 되는 거겠죠. 어젯밤 별 한 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별을 쳐다볼 때마다 100원을 내라. 그럼 별 한 개에다가는 플러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를 만져볼 때마다 더 큰 돈을 내야 될 것 같아. 소나무 한 그루에다가 플러스. 사실 서울에서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의 보건공사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 경복궁 보건공사에다가 밑줄. 소나무들이 희생당했어.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무차별하게 소나무를 희생시켰어.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게 하는 것은 당연해. 되찾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에다가 세모.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을 한다. 소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경복궁을 짓는 것이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 경복궁 복원에 들었어.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구체적 수치에다가 밑줄.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 아닌가?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서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죽인 것 같단 말이야.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낸 것만 같아. 밑줄 긋자. 세월을 잘라낸 것에다가 밑줄. 몇백 년의 소나무를 잘랐던 것은 세월을 잘라낸 것이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밑줄 긋자. 소나무 같은 사람에다가 밑줄. 소나무 같은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것은 뭐다? 좀 생명력 있는 사람,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다가 밑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밑줄 끄시고 문명의 폭력성을 견디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치 있는 삶을 살자.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서 서울 거리의 자동차에다가는 마이너스. 거기에 있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서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을 합니다.
남산의 소나무들 밑줄 그자. 문명에 고립되어서 생존의 위협에다가 밑줄. 남산의 소나무는 너무 도심지의 소나무지.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를 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솔방울을 기르고 있다. 솔방울을 달고 있다에다가 밑줄. 의지, 희망이야. 남산의 소나무는 서울 속의 소나무지. 남산의 소나무 옆에다 뭐라고 적지? 도심 속 소나무라고 적어줘. 도심 속의 소나무가 너무 생명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를?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솔방울을 달고 있어.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 밑줄 그자.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에다가 밑줄. 현대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암담해지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 밑줄 끄자.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에다 밑줄 끄시고 마이너스 소나무 공격이라고 적자. 소나무의 공격. 소나무를 공격해. 아카시아나 화렵수와 같은 이런 대상들이 소나무를 공격합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꿔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에다가 밑줄 소나무를 몰아낸다에다 밑줄 쭉 끄시고 무한 경쟁이 자연에서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거는 소나무가 살고 있는 땅을 경쟁 나무들이 치고 가는 거야.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에다가 밑줄 숲속에서도 있어. 소나무랑 인간이 다 어때? 밑줄 끄자. 무한 경쟁의 논리에 지배된다에다가 밑줄. 이게 좀 잘못됐다는 오늘날의 현실. 나는 아까 해초리를 들고 소나무 숲이 나를 야단치는 스승님 같다 그랬지. 스승님과도 같다 그랬지.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소나무 숲 속에서 야단을 듣고 나온 거야. 솔방울 한 개에다가 하트 표시, 밑에다가 희망을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봐.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을 했다라는 신화를 생각하며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솔방울이 뭐이기 때문에 희망. 무수한 솔방울들이 끈질긴 저력을 신뢰하자. 끈질긴 저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희망을 품고 저력을 잃지 말자. 문제풀이로 가되 홍기월전이랑 신은 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쌤 생각에는 모의고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문학에서 한 개, 비문학에서 한 개, 나머지는 교과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루두루 많이 보세요. 지금 문법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문법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열심히 하셔야 됩니까? 4단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2단원 문제도 풀어주셔야 되고 너무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모의고사에 홍계월전 하고 난 후에 두루두루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다? 두루두루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지문을 보는 사람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번 시험이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서 90점 초반대가 1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지인쌤이 내셨던 고3 문제는 1등형이 80점이에요. 80점대. 그리고 2등형이 그 다음에 80점 초반에서 3등형이 완전 70점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쌤 문법 문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저번 중간고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점은 없잖아요. 이런 시험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야. 두루두루 많이 보는 공부들을 좀 해주십시다. 일요일날 12시부터 4시까지 공부하고 싶으면 쌤한테로 와서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오픈입니다. 여기 와서 쌤이랑 같이 자습하면서 하면 되는 시간이 12시부터 4시입니다. 그래서 파이팅을 좀 해봅시다. 파이팅! 열심히 문제 푸세요.